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은 갑질, 그것도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어른들이 했던 갑질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하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오디오로 잠시 먼저 들어보시죠. 전현직 외교관들이 만든 한국외교협회가 자신의 건물에 새를 든 대안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외교관 출신 어른들에게 어린 학생들이 요구하는 건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기숙사에 짐이라도 나르려면 외교협회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변호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주문. 학교 측 변호사가 외교협회 변호사에게 매번 연락해 허락을 받아도 1층 사용은 금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질하는 곳이 외교협회입니까? 예, 한국외교협회. 뭐 하는데요, 여기는? 여기가 전현직 외교관들이 모여서 민간 외교 활동을 통해 국가의 외교 활동을 지원하겠다라고 해서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서 만들어진 비영리 공익법인입니다. 때문에 협회의 정회원은 모두 외교부 출신 공무원들이고요. 네. 회장 역시도 모두 외교부 장관 출신이거나 주요국 전직 대사 출신들이 맡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갑질하고 있다고요? 네, 공익과 좀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그래요? 이 한국외교협회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 구조를 잠시 설명해 드리면요. 네. 1층과 2층은 한국외교협회의 사무 공간이고요. 네. 3층은 이 건물에 새들어 있는 대안학교 교실, 그리고 4층은 그 학교의 학생들의 기숙사의 공간입니다. 기숙사 네. 공간입니다. 네. 뭐 물어보나 마나한 얘기겠지만 3, 4층을 사용하는 학생들에게 엘리베이터가 더 필요할까요? 아니면 1, 2층을 쓰는 협회 직원들, 전직 외교관들에게 더 필요할까요? 이런 질문은 시간 낭비고. 네. 예, 예. 하지만 예. 지금 유튜브에 사진 올려놓을 텐데요. 협회는 엘리베이터 앞에 한국외교협회 소유이므로 숨나, 이 대안학교의 이름입니다. 네. 이 숨나의 이용시 법적 고발함이라는 굉장히 살벌한 문구를 크게 써붙여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 급식을 위해서 배달 기사분들이 식자재를 가지고 오거나 택배 기사분들이 또 이 학교에 뭐 물품을 전달하러 오시잖아요. 이분들조차도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 그럼 실제로 아예 못 쓰는 거예요? 예, 그럼 다 들고 3, 4층 올라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학생과 교사 100여 명이 매일같이 20kg 무게의 쌀포대를 비롯해서 각종 식자재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들을 등에 메고 손에 들고 계단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예. 4층의 기숙사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 몸집만한 짐 가방들을 주말마다 들고 계단을 올라가야 됩니다. 네. 또 한국외교협회가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1층 정문도 못 쓰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가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엘리베이터와 정문은 외교협회 직원들만 쓸 수 있습니다. 예외도 없습니까? 예외사? 뭐 피치 못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피치 못한 상황이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됩니다. 한국외교협회는 학교가 변호사를 고용하고 그 변호사를 통해서 한국외교협회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허락을 받으면 엘리베이터 사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연락할 수 있는 사람도 변호사로만 제한한다. 네, 변호사와 변호사가 만나서 이야기하라는 거죠. 그냥 무시하고 타면 안 돼요? 그런 상황은 거의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외교협회 지시를 받은 건물 관리 직원이 변호사를 통해 허락받은 지정된 시간에만 엘리베이터를 개방해 주거든요. 평소에는 3, 4층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드라이버로 돌려서 막아놓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하고 있다고요? 드라이버로 막는 장면이 실제로 온라인에 영상이 공개가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변호사를 통해서 허락을 받아도 관리 직원이 퇴근하면 오후 5시가 지나면 아예 엘리베이터를 쓸 수가 없어요. 온라인 공간에 제보된 영상을 보면 작년 8월에 이러다 보니 큰일 날 뻔한 굉장히 아찔한 사고도 한 번 있었는데요. 예. 저녁 시간에 교사와 학생 2명이 엘리베이터에 갇혀버렸어요. 엘리베이터의 비상벨과 인터폰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예. 또 저녁이라 관리 직원이 퇴근했어요. 건물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2명은 119 구급대원이 와서 구조해 줄 때까지 40여 분 동안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어야 됐어요. 아니, 야간 당직이 없어요? 없어요. 어떻게 했으면 119 구급대원들이 아니 어떻게 된 게 여긴 마스터키도 없고 이 큰 건물에 당직자 한 명 없냐 라면서 뒤늦게 도착한 건물 관계자에게 큰 소리를 지르는 장면도 영상에 찍혀 있고요. 그런데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걸 왜 나한테 이야기합니까? 사람이 없는데 나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라며 대려 학생들과 119 구급대원들에게 역정을 내는 장면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못 쓰게 할 거면 아예 세를 주지를 말든지. 아니 이해가 됐어요. 이게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 한국외교협회 관계자가 언론에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드리면 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조치랍니다. 한국외교협회는 전직 외교관, 외교 공무원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 고령자가 많다. 그런데 이 고령자들 입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쓰면 위험하다. 예.
실제로 이 대안학교, 순나학교 같은 경우는 지난 2019년부터 이 건물에 들어왔는데 네. 작년부터 못 쓰게 했거든요. 2020년부터 못 쓰게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순나학교 측은 한국외교협회가 자신들 이 건물에서 내쫓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해요. 왜냐하면 2019년에는 이런 갈등이 없었는데 네. 2019년 11월 14일 당시 협회장 후보로 나섰던 전 일본 대사 출신의 이준규 현 회장이 공약을 이렇게 냅니다. 협회 재정과 수익에 도움이 안 되는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폐지안을 포함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다시 하겠다. 이게 네. 공약이었어요. 이후에 코로나라고 얘기하지만 공교롭게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쫓으려고 지금 일부러 못 살게 군다. 네, 그러다 보니까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욕설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누리꾼의 댓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끄러운 어른들. 그냥 엘리베이터 2층 오간데만 쓰는 거잖아요. 그건 자기들은 쓰죠. 1, 2층. 전기 낭비입니다. 마무리하죠. 이종원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